안녕하세요. 사이렌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심화 파트는요. 밀도의 측정이에요. 우선 밀도라고 하는 아이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신 특강을 통해서 수업을 듣고 왔을 거라고 선생님 믿지만 살짝만 보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밀도라고 하는 것은 밀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딴 거 말고 공식만 살짝만 보고 넘어갈게요. 밀도 구하는 공식이 부피분의 질량이었어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밀도를 측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부피하고 질량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부피하고 질량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공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심화 파트로 선생님이 따로 QR코드를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첫 번째로 들어가는 테마가 부피 측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질량 측정이에요.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해서 질량 측정하는 부분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부피 측정이라고 했을 때 이 부피가 차지하는 공간 혹은 크기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첫 번째 들어가 있는 게 고체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체 중에서도 이렇게 규칙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고체 같은 경우에는 수학 시간에 부피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했을 겁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면적 구하는 공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피 구하는 공식이 있었는데 봐봐 얘들아. 이거는 2D야. 평면이라고. 돼? 이 아이의 면적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너희들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을 거야. 네? 그래서 여기가 1m고 여기가 1m였었다라고 하면 이 아이의 면적은 1m 제곱이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부피예요. 부피로 들어가게 되면 입체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림 스타일도 이런 식으로 바뀌지. 그치?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피 구하는 공식을 수학 시간에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다 1m, 1m, 1m였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국에는 부피는 미터 세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이제 내신 특강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규칙적인 모양일 때는 이렇게 모양이 규칙적이잖아. 가로, 세로, 높이, 길이만 너희들이 측정을 해서 세 마리를 싹 다 곱하기만 하면 된다고 단위 환산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1m, 1m, 1m 1m 세제곱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피값을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위를 볼 때는 길이 단위에 세제곱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요거는 다 부피 단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터 세제곱 가능하고요. 센티미터 세제곱 가능하고요. 킬로미터 세제곱, 밀리미터 세제곱 모두 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물체들이 다 이렇게 규칙적인 모양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분필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가로고 어디가 세로고 이거 어떻게 측정할 거야? 이게 쉽지 않다고. 그래서 불규칙적인 모양을 갖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 물체가 녹지 않는 액체를 국물을 우리가 준비를 한 상태에서 그 안에다가 퐁당 집어넣어요. 그럼 얘네들이 쭉 가라앉으면서 원래 눈금 실린더 안에 들어가 있었던 액체의 눈금이 이 정도였었다라고 하면 물체를 퐁당 집어넣음과 동시에 눈금이 올라가겠죠. 그쵸? 그 차이 나는 눈금의 그 부피를 너희들이 측정을 하면 돼. 이것도 되게 간단해. 이건 계산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눈금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늘어난 부피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불규칙적인 모양이 해당되는 고체의 부피를 우리가 측정한 거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단위가 우리가 뭐 자로 재가지고 길이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밀리리터라든가 혹은 과학에서 이건 잘 쓰진 않는데 cc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평상시에 만들죠. 아줌마 맥주 500cc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밀리리터하고 cc하고 같은 크기의 단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불규칙적인 모양이라고 해서 액체에다가 넣었는데 그 물체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밀도가 너무 작아서 얘네들이 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런 경우에는 물이 뜨는 경우에는 우리가 철사를 이용해가지고 걔네들이 뜨지 않게끔 물속에 폭 감싸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못 나오게. 무슨 말인지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액체 부피 측정은요, 이거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액체 자체를 그냥 눈금 실린더에다 넣어서 그냥 눈금을 읽으시면 그게 액체의 부피를 측정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눈금 실린더 읽을 때의 방법에 대한 부분을 살짝 쿵 얘기를 해드린다라고 하면 보통 눈금 실린더가 있죠? 여기에 액체 표면을 본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 일자로 뻗어 있지 않아요. 안으로 살짝 오목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눈금을 어디 읽어야 되는지 이제 대략 난감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끝부분 있잖아요. 여기다 초점을 맞출 건데 눈의 위치가 얘하고 수평이 된 상태에서 눈금을 읽어줘야 돼. 알겠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본다거나 이렇게 보는 것도 안 돼요. 알았어. 수평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눈금을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 거기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금 더 보기 좋게 예쁘게 정리를 해놨어요. 예, 부수적인 설명들도 같이 쓰여져 있을 거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불규칙적인 모양이나 액체에 해당되는 아이들이나 뭐 다 지금 눈금 실린더를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지금 부피 측정으로 들어가는 아이, 그 다음에 질량 측정으로 들어가는 아이, 둘 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 측정을 했다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질량이 10g이야. 그 다음에 부피가 10ml였대. 네? 그럼 그램 퍼 밀리리터가 밀도의 단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좀 이상해야 돼. 이거 잘못 표기한 거거든.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질량 표시할 때요. 10g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는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피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는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들어가 있는 숫자가 없다 하더라도. 네? 그게 우리들끼리 그냥 정해놓은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보게 되더라도 이제 심심치 않게 보게 될 건데, 눈금을 읽을 때는 10분의 1 눈금까지 읽어준다라는 표현이 너희들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문제집상에 교재상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볼 거예요. 이게 말을 좀 어렵게 써놓은 거지.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는 꼭 표기하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거까지 이제 요거 얘기하는 거죠. 10이라고 쓰지 말고 10.0으로 써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질량 측정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해서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왼손잡이하고 오른손잡이하고 방법이 좀 달라요. 선생님은 오른손잡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잡이에다 포커스를 맞출 건데, 여기 지금 보면은 위접시 저울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물체를 왼쪽에다 놓으셔야 돼요. 응? 난 오른손잡이니까. 그리고 분동, 추는 오른쪽 저울에다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놓을 때는 무거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얘네들이 수평이 될 때까지 이제 추의 개수를 맞춰가지고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이거를 왜 물체를 왼쪽에다 놔야 되는 거냐? 나 오른손잡이잖아. 만약에 왼쪽에다 분동을 놓고 오른쪽에다 물체를 놓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분동을 핀셋으로 이제 꺼내서 이제 계속 올릴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동선을 봤을 때 이거는 멀어. 근데 여기는 짧아. 그치?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그래서 오른손잡이라고 했을 때는 오른쪽에다 분동을 넣는 게 맞고요. 왼손잡이라고 하면 이쪽에서 실험할 거니까 왼쪽에다가 분동을 넣는 게 맞아요. 알겠니? 근데 시험 문제상에서 만약에 얘네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보통 오른손잡이 위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 내가 왼손잡이일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참고해서 질량을 측정하게 되면 이 분동값에 적혀져 있는 그람수 있죠? 이걸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걸 더해서 여기 질량값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는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고 이렇게 측정한 놈을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계산을 마치면 우리가 밀도까지 계산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험 세트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밀도로 들어가는 부분은 공식이 아무래도 포함돼서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필고사 안에서는요 계산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계산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내신 특강에서 설명을 다 해드렸으니까 그 강의를 꼭 참고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심화에 불과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여기까지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특강에서 보도록 할게요.